자, 정비사업은 여러분들이 그 6가지 정비사업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려움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어디로 사업이 연결되는 과정을 아셔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또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자, 정비사업의 큰 흐름도를 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비 기본 방침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이라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 진행 과정에 이때 이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제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정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은 입안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네 시장님께서 바쁘신가 보죠? 아니면 게으르든지 정비 계획을 안 세우더라는 거죠. 그러면 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제발 정비 계획 좀 세워달라. 입안 제한이란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 수립하는 과정 속에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진단.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정비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죠.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면 이제 사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다만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구역 지정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 받지만 재건축은 구역 지정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 있죠. 이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이 정비계획 세워 정비구역 지정은 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에요. 가로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비계획 세워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는 가로주택 정비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 지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 지정되면은 이제 시공자 선정을 하게 돼 있어요. 조합이 아파트를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 시행과 관계되는 내용들로서 시행계획서 작성 인가 받는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방식 중에서 관리 처분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 처분 분양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낡은 5층짜리 아파트 허물고 새 아파트 짓게 되면은 동호수 평형이 바뀌겠죠? 그걸 관리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양 공고를 내는 거죠. 분양 공고, 관리 처분을 수립하는 과정에 먼저 이제 분양 공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작성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철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 정지가 떨어지겠죠. 사용 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후 조치 과정. 이런 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후 조치로 준공인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의 큰 흐름도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이제 6가지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시행 방식이랑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아요. 자, 주거 개선 사업은 사업 방식이 4가지 형태로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현지 계량 방식이라고 해서 자, 현실적으로 달동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사업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설치를 해주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스스로 집을 고치는 방식인데요. 보통 어떤 책은 뭐 주택 계량을 쓰는데 그건 잘못된 책이에요. 주택 계량이 아니라 사업 시행 주체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현지 계량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개발법에서 배웠던 수용 방식 한번 들어보셨죠?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들어보셨죠? 땅을 되돌려주는 형태의 사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라고 그러죠? 분양 방식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 중에서 우리에게 이제 섞여 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혼용의 형태로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 방식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 방식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분양 방식은 관리 처분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 방식이 있게 되고요. 재건축은 사업 방식이 하나밖에 없네요. 관리 처분 방식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분양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랑 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관리 사업은 현지 계량 방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주거관리 사업은 재개발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을 때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집을 고치는 거죠. 그 과정에 도로는 닦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시장님이 도로를 개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거 개선의 현지 계량이 있고 여기 주거 관리의 현지 계량이라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 각각의 사업들은 세부적인 사업 방식이 이렇게 정리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방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자, 관리 처분 방식 보니까 여기 주거 개선에 있고 재개발도 관리 처분, 재건축도 관리 처분, 도시정비도 관리 처분, 그런데 주거 관리만 없네. 그리고 가로정비도 관리 처분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똑같은 관리 처분이라도 잘 보세요. 전부 다 주택인데 여기는 도시정비 사업의 관리 처분은 뭘로 돼 있죠? 건축물이에요. 이것은 도시정비 사업은 상공업적 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 나는 걸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관리 처분 방식이 없는 사업이 주거관리 사업은 관리 처분이 없더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없는 게 있죠. 재건축도 환지가 없고, 그 다음에 주거관리도 당연히 환지가 없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도 환지가 없습니다. 환지 방식 사업이 없다는 거죠. 공부를 하실 때는요, 해당되는 사업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업이 또 뭐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면은 답을 찾을 때는 용이한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걸 말씀드렸고, 자, 이 과정에서 나중에 우리가 본내용에서 배울 겁니다만은 달동 내 사업구역이 지정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 방식 2호 방식이라고 그래요. 수용 방식일 때는 이때는 3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는 거죠. 자, 보세요. 현지 계량이나 환지 방식은요, 시장님이 도로 닦아주고 땅만 밀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알아서 이제 사업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지로 18층 이하만 짓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용 방식이 되면은 수용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수용한 땅에 또 아파트 짓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지어 많이 팔아야 본전 찾아가겠죠,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3종 일반 주거지로 가겠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에서 이제 사업 방식의 구성이 있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 중에서 이제 구체적 사업 방식 각각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사업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건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다가 이제 삐그덕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의치 못했을 때는 그때는 관리 처분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정비 사업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 방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걸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라고 자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사업 시행자를 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일단은 달동네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할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맡아서 하는 거고, 주거관리 사업도 동일합니다. 시장, 군수하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이 맡아서 사업을 하게 돼 있죠. 나머지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도시정비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로정비 조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게 진행 사업 주체가 정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주거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없어 시장수 주택공사가 맡아서 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되죠.